최근 왼쪽 허벅지 내전근 부상으로 완전치 못한 몸이지만 손흥민 선수는 베트남전에 반드시 경기에 출전하고 싶다고 인터뷰에 밝혔고, 많은 관계자와 팬들의 걱정을 뒤로한 채 경기에 선발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리자마자 손흥민의 다리를 절뚝이는 모습이 중계화면에 딱 잡혔습니다. 표정을 찌푸리면서 다리를 절뚝이며 라커룸으로 향해 후반전에는 교체 아웃이 불가피해 보였는데요.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손흥민은 후반전에도 경기에 나섰습니다. 경기 중 베트남 선수에게 발등을 밟혀 주저앉아 통증을 호소했고, 이후 후반 황희찬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오른발 슛으로 골을 터뜨렸고, 너무 무리했던 탓일까? 6장 교체 카드를 다 쓴 시점에서 손흥민이 잠시 주저앉으며 무릎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주심이 손흥민에게 다가가 뛸 수 있는지 묻기까지 했는데요. 이를 본 국내외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에 베트남전 친선 경기에서 굳이 무리하게 손흥민을 쓸 필요가 있었나? 내가 봐도 안 좋아 보이는데 선수가 뛰고 싶어도 감독이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제발 무리하지 말라. 아무리 봐도 다리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손 아프지 마. 진짜 속상하다. 전반전만 뛸 줄 알았는데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분 좋은 6대0 승리이지만 많은 분들이 경기 내내 주장 손흥민의 부상이 걱정되어 마음 졸인 경기였습니다. 한편 경기가 끝난 후 토트넘의 내부 관계자는 손흥민의 몸 상태가 체크가 필요하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함께 조금 더 알아보시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7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베트남과의 평가전에서 6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클린스만호는 출범 후 역대 최악의 출발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지만 모든 해외파를 총출동시켜 이날 승리로 A매치 2경기에서만 10골을 몰아치는 화려한 공격력을 뿜어내 화난 축구 팬들의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나 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골 폭풍의 서막을 연 건 다름 아닌 미넨의 김민재였습니다. 경기 시작 5분 만에 이강인의 날카로운 코너킥이 날아오른 김민재의 머리를 향했고 그대로 골문으로 들어가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전반 28분 울버햄턴 황희찬의 추가골, 그리고 후반에는 손흥민, 이강인, 분데스리가의 정우영까지 득점 레이스에 합류해 대승을 이뤄냈습니다. 후반전에도 정말 미친 수비력을 보여준 김민재는 이날 75분간 활약한 뒤 교체돼 팬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고 경기 뒤엔 MOM으로 꼽히며 10월 A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친선전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압도적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의 경기를 보여주었죠. 이날 경기 후 베트남의 감독 트루시의 발언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루시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먼저 이번 경기 소감을 밝혔는데요. 한국과 같은 톱클래스 팀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했지만 결과가 따라오지 않았다. 실력 차이는 절망적이었고 한국에 전혀 미치지 못했다며 우리 팀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나왔던 베트남 선수의 퇴장 장면을 언급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베트남 선수의 퇴장으로 인해 매우 경기가 어려워졌다. 아쉬운 부분으로 접촉은 있었지만 고의성은 없는 공이 먼저 닿은 태클이었다. 다만 놀라웠던 건 상대팀 주장이었던 손흥민이 마치 퇴장감이 아니라고 말하듯 심판에게 항의한 것이었다. 지독한 승부의 세계에서 이 정도의 아량을 가진 선수는 매우 드물다. 매너 있는 모습에 손흥민의 행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는데요. 퇴장 장면을 자세히 보면 손흥민이 상대 선수의 태클에 걸린 건 아니지만 분명 접촉은 있었고 충분히 카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고의성 또는 큰 접촉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또한 이대로 퇴장당한다면 평가전의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에 스포츠맨십을 발휘해 손흥민은 입을 가리고 심판에게 이건 아니라는 표정으로 어필하였는데요. 심판도 무언가 고민하는 듯 보였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기가 끝난 후 베트남 선수들은 줄을 서서 손흥민 선수를 기다리며 공손하게 악수하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해 그에 대한 존중심과 팬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경기 이전부터 피파 순위 95위 베트남은 약체팀으로 대한민국의 상대로 맞지 않다며 무슨 이유로 이 경기에 총력전을 펼치냐며 한국의 압도적인 승리가 예상되기에 연습 상대로는 매우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또한 킥오프 전 축구협회의 요청으로 베트남 역대 최고의 감독으로 불리는 박항서 감독님이 베트남 대표팀을 격려차 방문해 선수들과 제외에 응원해주는 이례적인 모습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는 앞에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이면에는 베트남 축구협회의 더러운 술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남아 권역에서도 약재로 취급받던 베트남 축구에 선진축구 분석관 제도와 유소년 양성 시스템을 만들어준 박항서 감독님에게 앞에서는 위선을 뒤에서는 코로나를 핑계로 돈 같지도 아닌 돈을 주면서 유럽 감독도 아닌 한국인이 고액 연봉을 받아가고 있다. 베트남에 기부하지 않는다 등의 각종 음해를 하며 연봉 낮추기에 혈안을 했는데요. 그러다 본인들이 아시아 강팀이라 생각하고 이제는 유럽 감독 얼굴이 필요했는지 인생을 바쳐 베트남 축구에 기여한 박 감독에 비해 베트남에 관심도 없던 프랑스 출신
트루시에 감독에게 박항서 감독님급 연봉을 생각 없이 가져다 바치고 있죠. 그런데 한국 매체에서 많이 보이는 먹튀 감독이 베트남에서도 실현되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떠나자마자 지난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처참한 경기력을 보인 것을 시작으로 아시안 게임 본선 문턱도 가지 못했고 베트남은 경기마다 졸전을 거듭하고 있죠. 당장 직전에 펼쳐졌던 피파 랭킹 82위인 중국과의 평가 경기에서 0대2로 완패하며 현실을 직시하였습니다. 이에 A매치를 베트남에서 제안하며 경비를 모두 부담하며 한국에 와서 박항서 감독님을 다시 모셔오기 위한 술수임을 많은 매체에서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날 경기 전반전에 왼쪽의 허벅지에 타박상을 입은 후에도 후반까지 출전한 손흥민 선수. 후반 득점 직후 그라운드에서는 뜻밖의 부상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황희찬과의 2대1 패스로 베트남 수비를 뚫어낸 손흥민은 오른발 슈팅으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문제는 그 직후였는데요. 손흥민은 골을 때린 직후 그를 막으려던 베트남 수비수 2명과 부딪혀 그라운드에 넘어졌습니다. 옆과 뒤쪽에서 들어온 태클에 손흥민은 중심을 잃었고 다른 베트남 선수들도 함께 넘어지며 손흥민이 깔리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손흥민이 충격이 큰 듯 세리머니도 못한 채 경기장 바닥에 한참을 누워 있었는데요. 부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황희찬은 손흥민에게 달려가 손흥민 귀를 잡아 끌며 형 연기 그만하고 일어나라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이는 지난 유럽 출정에서 넘어져 있는 황희찬에게 손흥민 선수가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으로 인상을 쓴 채 고통을 호소하던 손흥민은 황희찬의 행동에 그제야 웃으며 일어났지만 후반 77분에는 통증을 호소하며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몸 상태에 대해 자세히 알렸는데요. 팬 여러분 앞에서 경기를 뛰지 않는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다면서 매번 90분을 뛰는 건 매번 무리가 있다. 무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모든 선수들이 마찬가지겠지만 매번 부딪히고 치열한 경기를 하는데 부상 노출이 걱정되면 축구하면 안 된다면서 이게 오히려 좋다. 우리가 축구를 사랑하는 이유다. 전반전에 허벅지를 살짝 부딪혔지만 지장은 없었다. 소속팀에 돌아가서 좋은 컨디션 유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허벅지가 깔린 것에 대한 질문에도 경기 중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부상 논란에 대해 일축하였으나 이에 영국 토트넘의 손흥민 에이전시 관계자는 손 선수의 바디 컨디션은 출국 후 토트넘 의료진들과 논의해 다음 일정 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혀 어느 정도의 유의미한 부상이 있지 않나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김민재 역시 강행군을 소화 중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대요. 민헨이 얕은 중앙 수비수 선수층으로 고전하고 있는데 A매치 기간에는 파트너로 활약한 다요마저 3주가량 이탈하게 됨으로써 이미 공식전을 모두 뛰고 있는 김민재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일정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에 대해 전에도 말했지만 못 뛰어서 힘든 것보다 많이 뛰어서 힘든 게 낫다며 선수들 모두 힘든 상황 속에 뛴다.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올해 초 나폴리에서 리그 경기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국가대표 은퇴를 암시하던 글을 올린 김민재였으나 이후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중 순간 실수였다고 사과문을 올렸었죠. 엄청난 비난을 받고 힘든 시간을 지냈지만 손흥민 선배의 위로 섞인 일침에 많은 것을 느꼈는지 국가대표임을 자랑스러워하고 부름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밝혔습니다. 이렇게 걱정이 한가득이었던 거센 태풍 같은 A매치가 우여곡절 끝에 지나갔습니다. 사실 모든 태풍은 다 지나가는 태풍이라고 합니다. 한편 베트남전이 끝난 바로 다음 날 클린스만은 한국 일정 없이 고향인 독일로 떠나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은 22일 독일에서 열리는 마인츠 미넨전을 관람하기로 하고 독일행을 밝혔는데요. 주말 유럽으로 가 마인츠 이재성과 미넨의 김민재 맞대결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하는 클린스만은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뒤 한국으로 돌아와 FA컵 4강을 관전한 후 동남아로 향한다고 합니다. 축구대표팀은 11월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으로 내달 16일 싱가포르와 21일 중국 원정으로 2차전을 치릅니다. 월드컵 예선전까지는 약 한 달이 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무리한 해외 일정으로 클린스만 감독은 대표팀의 전술과 선수들의 컨디션을 잘 챙겨서 예선전에 잘 대비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각자의 태풍을 만나고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이 태풍 또한 지나가며 다시 맑게 깨인 날을 맞으실 겁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 알람 설정해 놓으시고